예,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 위원장님 지지난주인가요? 그 우리 모친상 네. 당하셔서 잘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문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99에 별세하셨는데 네. 뭐 사람들 호상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부모는 호상이 없어요. 아이, 그럼요. 이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뭐 호상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따뜻한 조문을 해주셔서 잘 장례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뭐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긴 자가 독배를 마시는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이미 하셨는데요. 네, 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질 거다. 네. 예. 또 우리가 이제 그게 당장은 모르지만 이제 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게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어제 저녁에 저는 1시까지 이거 개표를 지켜봤는데요. 네네. 그리고 참 한숨 못 잤습니다. 이게 무슨 총선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총선도 3년 전에 딱 이렇게 나왔거든. 강서에서는. 총선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대로라고 하면. 네네.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애당초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보를 안 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듯 마는 듯. 네네. 있는 듯 마는 듯. 기초단체장이 기초단체가 무슨 한두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시기에 그냥 지나가듯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무슨 전국 선거처럼 대통령 선거처럼 판을 엄청 키워버렸어요. 판을 엄청 키워가지고서 이런 상처를 받는가. 뭐 그거는 아주 자업자득이에요. 잘 됐어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됐지만 애당초 사실은 국민의힘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이거 아니다. 당교에도 있잖아요. 자기들 기책서유로 선거를 하게 되면은 후보 안 낸다라는 그런 당교도 있는데 핑계 대고 안 냈어도 될 뻔했는데 이게 제 무덤 지가 파느라고 뭐 판을 저렇게 키우고 후보를 냈다. 이제 그런 생각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왜 김태우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든 물론 뭐 이 김태우 그분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데 이 조국 사태에 빌미가 되는 일을 이분이 신고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이 났는데 3개월 만에 저거 사면한다. 저거는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두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첫째는 대통령실의 정치 참모들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애당초 그런 건 꺼내지도 말았어야 될 일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당에서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 사면을 한 거예요. 저는 무슨 뭐 법원 내에 좌파 판사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가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사 입장에서 좌파든지 우파든지 간에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걸 3개월 만에 뒤집는다?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그게 올바른 말하자면 법원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겠습니까? 물론 뭐 대법원의 그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는 판결이죠. 뭐 빨리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아니 조국이가 유죄가 났는데 왜 김태우가 왜 유죄입니까? 당연히 무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또 뭐 판사들 입장에서도 왜 도대체 사법부를 국민의힘에서 적으로 돌리는가? 그거는 참 미숙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년 후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혹시 이재명이 저게 사법 리스크가 있고 저 범죄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대로 이재명이를 지지를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착각이다. 우리는 이제 범죄자 일주일에도 2번씩 3번씩 재판받아야 되는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 3번씩 4번씩 뭐
나가면은 재판을 받으면 국민들이 야, 저 사람 뭐 큰 죄를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재명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마디씩 한다고요. 모든 마이크가 그렇죠. 언론이 예, 이재명의 입에 달려 있잖아요. 네네. 가서 빡빡 우길 거예요. 아니 나는 모르고 유동규가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고서는 한마디씩 무슨 뭐 검찰 독재라는 둥 뭐 어떻다는 둥 이게 이제 보도가 될 거라고요. 나는 절대로 재판받는 것이 뭐 일주일에 두서너 번씩 하는 건 이재명에게 자기 변명과 선전의 기회를 주는 거지 저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네. 이런 사람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총선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범죄자 뭐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겠지 거기에 기대는 생각을 혹시 했다 그러면 그거는 큰 착각이다. 이번에 뭐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고 박사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집행이 떡 찍고서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이야, 이 사람 그 연기가요. 이게 무슨 뭐 이 사람 헐리우드 갔으면은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이야, 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가. 이 사람 앞으로 6개월 동안 연기를 할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뭐 지병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가 밥 안 먹고서 밥도 안 먹었는지도 모르지. 뭐 지가 밥 안 먹고서 비틀거리면서 집행이 짓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 경우가 도대체 무슨 경우며? 네네. 이거에 국민들이 또 쏘아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을 알겠습니다. 놓고 우리가 총선을 치러야 된다. 한 가지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네. 김기현 대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후보가 윤 대통령하고 직통 전화를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을 이게 선거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에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꼭 개간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전부 공천을 받아서 윤 대통령 이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총선 망한다. 네. 네? 무슨 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무슨 뭐 공천 받아서 어디 나간다 그래서 총선 이길 거로 생각하면 난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 총선이야말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걸어놓지 않으면 않을수록 총선에 유리하지. 윤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총선을 만약 후보라든지 더군다나 공천을 무슨 뭐 대통령실에서 뭐 윤 대통령이 무슨 입김으로 했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따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총선 망한다. 예. 이번에 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마 윤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뭐 전화하면은 다 국민들이 찍을 줄로 생각을 했는 모양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큰 교훈으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네. 예. 아니 실제로 뭐 이 김태우가 뭐 대통령하고 뭐 전화하고 그럴 리가 없죠. 아니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못 들어. 선거엔 얘기를 합니까? 그걸 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네. 공격의 빌미나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가 당 대표라는 사람이 완전히 윤 대통령의 영향하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폭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 빈정거리고 빈정을 사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뭐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저런 당인가 예. 이게 사실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일을 해서 국민들에게 빈정거리게 하고 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가지게 합니까? 그건 대통령에게도 알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인데요. 이게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는 오늘 제가 칼럼에서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는 이 민심이다 이게 뭐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하자면 그렇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아닌 뭐 다른 체제를 지금 모색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으니까 비대위로 전환한 게 불가피하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 당 대표 될 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확인한 거죠. 네네. 오늘 무슨 뭐 회의를 아마 국민의힘 뭐 당직자 회의를 네. 한 모양 같은데 난 뭐 뉴스를 듣지 못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듣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쯤에 김기현 대표가 내가 사퇴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선거를 하는 게 당이 책임져야죠. 뭐 그것도 자기가 가서 뭐 유세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네. 공천도 자기가 한 겁니다. 뭐 물론 뭐 사람들이 뭐 대통령실의 뜻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지만 그것까지도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뭐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이름으로 공천장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나는 걱정은 지금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뭐 정치 그 행태를 볼 때 아니 뭐 구청장 선거 하나 쳤는데 뭐가 뭐 그게 대단한 거냐고. 그렇게 능치고. 볼래. 강서구라는 데가 볼래. 뭐 그런 데라고. 이러고 능치고는 뭐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까 하는 것 때문에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보면 감각이 없어요. 무슨 뭐 정치에 대해서.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뭐 안타까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난장판인데도 그 반사이익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네. 또 집권당이라는 반사이익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래도 즐기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당대회가 상당히 이제 파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뭐 1차에서 50 과반을 넘겨서 김기현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대로 가면 이거 가을이면은 비대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그때 이미 있었어요. 벌써 이미 그때부터 그런 그때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아니 우리가 김기현을 모릅니까? 저만 하더라도 10여 년간 김기현을 잘 가까이서 봐왔는데 그래서 이게 김기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폄하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쉬운 말로 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누굴 보면은 이게 대선 후보 급이다 아니다. 누굴 보면 이게 대표급이다 아니다. 누굴 보면 이게 국회의원급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윤리위원장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있는 난 김기현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네 그때. 고박사님 아셨습니까? 난 듣보자 저는 뭐 가문에서 그런지 난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예. 5%밖에 지지율이 없는 사람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대표를 시키느라고 글쎄 누가 그런 일을 뒤에서 했는지 한심하기 짝이었고 그 뒤로 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지금 동해벨트 아닙니까? 네네. 네? 유권자들이 가장 없는 지역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쉬운 지역 뭐 이런 지역 사람들이 지금 당 대표를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뭐 충청이라든지 뭐 혹시 전라권은 모른다 하더라도 호남권은 모른다 하더라도 충청권이라든지 무슨 뭐 경기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 지역으로 전진하는 그런 당의 처지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김기현이 당 대표라서 이번에 강서구 선거 유세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은 수도권에 다닌 거 이번이 처음일걸요? 그런데 글쎄 말입니다. 그러고도 무슨 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온 게 아니라 무슨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나경원 무슨 안철수 뭐 안철수는 또 뭐처럼 욕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배운 게 욕을 배웠는가?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면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 무슨 정진석 무슨 뭐 애매하게 정우택 뭐 이런 사람들 애매하게 내세워 가지고서 선거라는 걸 보고 저것도 코미디다. 저것도 코미디다. 그러니까 총선도 앞으로 저렇게 치를 모양 같은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아니 그 사람들 내세울 때 충청권 표 얘기를 하면서 내세우더라고요. 저 충청권이시죠 위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정우택이 정진석이 나서면은 저 마음이 가십니까? 충청권이신 위원장님은? 글쎄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본래 경선하면서 나왔던 그 충청권에 유력했던 사람 오랫동안 뭐 한 30여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분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협력을 안 했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좀 거슬린 공천이었어요. 공천 자체가.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순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저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김기현이가 그 정도 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 이게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될 때구나. 그럼요. 근데 이 정도 감도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번질 위험성이 상당히 있네요. 내홍까지 번지면 그래도 괜찮게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죠. 아무 소리 못한다. 네. 다들 아무 소리 뭐 뒤로는 뭐라고. 아니 이 정도 모르지만, 상황이면 네. 사실 이거 내선 나도 이렇게 되면 이제 6개월 후에 나 지는데 현역 의원들도 절대적으로 그런 그런 걸 느꼈을 텐데 위기 의식을. 되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TK, PK 그런 지역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무슨 걱정? 그 사람들은 뭐 나는 공천만 받으면 뭐 여전히 김기현 뭐 잘 따라다니다가 공천 받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예. 진짜 걱정스러운 사람은 수도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당내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본래 그렇게 그래도 민주당처럼 그래도 뭐 싸움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 네네. 비주류 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나경원 뭐 안철수도 쪼르륵 가가지고 뭐 어떤 상위공동 뭐 고문도 하고 그러더만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제까지 뭐 그 폭이 넓다고 그럴까 마음이 넓다고 그럴까 뭐 너그럽다고 그럴까 뭐 어떻든지 간에 뭐 대인이라 그런 건지 예. 나 같으면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러나라고 연판장 돌리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네네. 또 이제 그 사람들하고도 뭐 잘 지내고 뭐 가서 또 뭐 유세도 해야 되고 뭐 이거 나는 참 어떻든지 간에 그런 내 얘기는 뭐 파벌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전한 비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책임져라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대위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전대를 치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서요. 그러면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우선 큰 흐름을 좀 빨리 바꿔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대위원장도 역임하셨잖아요. 그 임명진 위원장님은 근데 평소의 지론이 위기 때마다 비대위 만들어 갖고서 외부 인사 세우는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려면은 첫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곤히 물러나줘야 되거든요. 네. 저 사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난감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비대위원장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내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물론 뭐 이준석이는 원희룡 장관도 추천을 하고 또 뭐 또 누구 얘기하더라? 뭐 이런저런 사람 얘기가 그 권영세 의원 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네. 그분들을 가지고서 당을 추스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비대위. 네네. 어쨌든 누가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내부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이제 걱정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대위로 가는 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좀 어려울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사람이 없어서 가면 좋지만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네. 비대위원장 감을 내부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지 못할 거다. 예, 또 외부에도 없고 외부에도 뭐 그만한 사람이 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가 안 물러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저 사람이. 예? 그거 안 물러난다는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비대위 가기 상당히 어렵고 우물우물 가는데 그래도 최선의 방법은 조기 선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조기 선대위원회. 근데 지금 뭐 공관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공관위원회를 보세요. 본래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를 띄우는 게 네. 이게 상식인데. 근데 그것도 네.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공관위나 조기 선대위도 결국은 당 지도부가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지도부로는 선거 안 된다는데 지금 그렇죠. 민심이 네. 그 당 지도부가 공관위 띄우고 당 지도부가 이 선대위 띄워봤자 그 밥에 그 나물 그리고 계속해서 당 지도부는 자기들이 원래 최종적 결정권은 자기들이 있다 이러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공관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공천해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선대위 구성을 하면 지금 당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으로 또 떡하니 이 자리 잡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선거 포기할 건지 이렇게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 지금 김기현 체제로 그냥 가갖고서 100석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체제 아래서 아무리 공관이 공천혁명 한다고 내세워서 공관이 띄우고 뭔가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선대위 띄워본들 여전히 본체는 김기현 지도부인데 그걸 뭐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저는 지금 비대위로 전환해서 위기 탈출하자든지 아니면 그냥 알기 쉽게 다 이러고 그냥 가서 그냥 다 죽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될 시점이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승자의 독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라는 건 이제 그 얼마만큼 개혁을 하느냐, 혁신을 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기 딱 당권을 이제 튼튼하게 틀켜졌으니까 저기 열심히 개혁을 한다든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거든요. 네. 국민들을 뭐 이렇게 호도하고 이러는 일에 선전선동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네, 저기는 진짜 선동꾼들이에요. 전문 선동꾼들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럼요. 지도부가. 그럼요. 이재명이 정청래가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럼요. 뭐 본래 뭐 선전선동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뭐 지금 그 이재명이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인 못 합니다. 네.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뭐 선전선동으로 그거 뭐 단식하면서 뭐 이거 쇼하면서 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틀림없이 이재명 그 민주당이 지금 이제부터 지금 하는 것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거 망한다. 자기들도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뭐 저는 개혁에 박차를 가할 거로 봅니다. 진짜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어떻든 국민들 보기에 우리가 개혁한다, 막 당 뜻도 고친다, 뭐 약간 이런 말하자면 그 제스처라든지 그런 행위를 정치적 행위를 할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국민의힘이 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그러면은 뭐 살신성인 이게 지금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 누구든지 간에 한시도 잊어버려야 되는 말 거는 만약 총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머리맡에서 써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지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어떻게 될고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아예 머리맡에다가 써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 회의할 때 그 회의실에 보면 뒤에다가 뭐 써붙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딴 얘기 쓸 거 없어요. 뭐 민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쓰지 말고 그 뭐 써봐야 사람들 공감도 안 해요. 총선이 지면 어떻게 될 건가 써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면은요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문 선동꾼, 평생 선동으로 여기까지 온 종북 주사파들하고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선거 끝난 다음에 감옥 갈 각오 하고 좀 나설 사람을 세우자. 너무 막 이재명이랑 막 치고받고 진짜 멱살잡이까지 가는 바람에 막 고소를 한 20-30건을 당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총선 이겨놓고 나서 감옥 가겠다 생각하고 싸울 사람이 좀 비대위원장 나서야 되지 않냐. 그거는 고 박사님밖에 없겠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이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정권에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나라라는 게 무슨 뭐 이게 지금 도대체가 말이에요. 저 정말 사기꾼들 저것들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 그걸 책임져야 될 김기현이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는데 아니, 누가 나서서 감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나 총선 이겨놓고 내가 감옥 갔다 올게 이 정도 작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 아니 그 정도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집권당 대표를 하고 내 참내 정말.
아니 뭐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감옥 갈 생각까지 안 해도 되고 김기현 대표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정치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네. 녹도 많이 먹었잖아요. 뭐 나라의 녹도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로 뭐 나 같은 사람 나라의 녹을 한 푼도 안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예. 아니 먹었지. 내가 3년 동안 공밥을 먹었으니까 나라가 주는 돈 먹고 주는 밥 먹고 나라가 주는 집에서 방에서 살고 그랬으니까 뭐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정말로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한번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감옥은 그만두고 그냥 내가 그만두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당을 위해서. 그거 한마디 하고 물러나면 되는 건데 뭐 그 사람 땅도 있다면서 뭐 노후 걱정도 안 할 텐데 그거. 예? 그거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민주적거리고 앉았으면 그거 되겠어요? 단순히 저 선동꾼들하고 싸움만이 아니라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 좌파 선동꾼들하고 싸우는 거는 우리 자유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혁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가 주도하는 광화문 혁명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일은 말이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공천 과정에서 혁명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보통 왜 이 공천 때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배에는 칼 안 들어가냐 막 이런 흉악한 것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안 들어간다. 내가 자꾸 이게 막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배포를 가지고 이게 비대위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비대위가 딱 버텨줘야 공관이나 선대위가 이거 정말 한번 해보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기득권 갖고 있는 현역들 전부 다 지그들끼리 그냥 해먹어요.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 누가 그럴 만한 사람이 뭐 있을는지. 아마 오늘 댓글에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분은 고성국 박사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고성국 TV는 어떻게 하냐? 고성범 하면 된다. 뭐 그런 말도 많지만 아니 그럴까봐 제가 제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럴까봐 제가 제 얘기 제대로. 그런데 정말 총선 되면은 끔찍합니다. 나라가. 예. 지금까지 60, 70년 고생했던 거 하루아침에 다 도로아미탑을 돼요. 정말로.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니 자기 그냥 물러나면 될 텐데 뭐 그거 왜 못합니까 그거. 뭐 고 박사님 말씀처럼 감옥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지. 좀 마음 편하게 마음만 비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여간. 시간이 많이 돼서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하여간 이번에 이제 전광훈 목사님 주도하시는 자유통일당 이제 그것도 한번 좀 그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실증을 해봐서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문제는 하여간 곱씹고 되돌아보고 해서 많은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뭐 제일 말하자면 내가 뭐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윤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뭐 그다음에 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윤 대통령이야 모든 우리가 자유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도 160석 때문에도 이 고생을 하는데 만약 총선에서 졌다.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 연말에 보니까 이 무서운 세상이 올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무슨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6개월 후다. 그리고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잘못했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달려 있다.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 후에 총선을 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뺏길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말씀 좀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고수 이명진 위원장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